안녕하세요. 네. 어르신들 덕분에 신청하고 계약을 잘 했어요. 오늘 아까 한 4시쯤 갔더니 뭐 막상 도장 찍으러 가보니까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예, 덕분에 잘 됐고요. 이제 또 때운다고 할 적하고 또 막상 하려니까 예, 어렵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고 예, 읽는다는 생각으로다가 예,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앞에 쓰려고 보니까요. 그전에 이런 기회가 없을 때는 꽤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야기도 잘 연결이 안 되고 또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책을 요즘에 예, 열심히 보고 있어서요. 이제 재공부가 시작을 해도 되겠다, 시작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람들 눈에 이제 야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그만 접어치우더라. 예,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이 시작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게 제가 일로 삼아도 될 만해졌으면 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모든 어르신들 덕분에 일이 잘 돼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부회장님 다 안 오셨네요. 총무님만 계시는데 우리가 18일 날이 아산학회 학술대회입니다. 학술대회인데 그날 이제 모두 가셔야죠. 예, 그날 차가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맞추려고 보니까 차가 없어서 뭐 백방으로 주문을 하다가 어떻게 단양에 한 대가 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거라도 잡는다고 차는 잡아놨습니다. 차는 잡아놨고 여기서 우리가 아침 6시엔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경산인데 차 시간 내비를 찍어보니까 2시간 반 걸려요. 그럼 부지런히 가도 8시 반인데 내려가다 또 화장실도 한번 들려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빠듯하게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획표에 보면 12시 반에 끝난다고 돼 있어요. 12시 반에 끝나고 나면 6시 정도에 여기 도착을 시킨다고 치면 한 4시간 반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다시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리니까 그걸 빼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어디에 들려서 놀다 올까를 좀 의견들을 좀 내셔야 돼요. 여기 지금 그 안동 하회마을이나 여기는 하도 많이 가봐가지고 조금 더 아래쪽에 어디 무슨 갈만한 데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데는 뭐 별로 몰라가지고 그 아래쪽에 들릴만한 데가 좀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서 총무님께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시에서 소개를 해줘서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없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또 전화를 했더니 제천 사람이더라고요. 받는 사람이. 저기 통나무 막국수 하는 사람이 또 그걸 하더라고. 전화를 했더니요. 통나무 막국수 하는 왜 풍물하고 저기 사회 잘 보고 그러시는 분. 신정수 씨. 예? 신정수. 예, 신정수 씨. 예. 그 사람이 또 그걸 하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예. 그 단양 그 관광회사 뭐 사무를 보는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풍수지리 갈 때 단양 그만뒀다고 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차가 없어서 시에서 소개를 해줬다니까. 어디 사냐 원주 사냐 어디 사니까 뭐 단양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서 단양 전화번호 알려줘서 전화한 거예요.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예. 예, 그리고, 예, 오늘은 이제 명의궤거든요. 명의궤. 36번째 명의궤인데요.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면 뭐 2시간도 남을 텐데 이걸 이해하려면 중국 역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주섬주섬 쓰다 보니까 양이 무진장 많아졌어요. 오늘 하루에는 못 끝납니다. 이거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다양한 인터넷 자료들을 활용해서 구성을 했거든요.
이제 인터넷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아,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쓰는구나 하는 것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6번째 지화명입니다. 지화명이요? 아니구나. 이쪽에다 그려놓을까요? 멀리다가? 지화명의계는 바로 앞에 있는 진괴, 화지 진괴의 도전계입니다. 도전계이기도 하고, 뭐, 배합계이기도 하고, 예, 뭐, 도전이나 배합이나 같으니까요. 그리고, 요게 지금, 예, 화지 진괴의 반대니까, 결국은 그 뜻도 반대입니다. 뜻도. 예, 뜻도 반대고요. 지금, 여기서, 예, 지는 땅입니다. 화는 불이거든요, 불. 그리고, 예, 얘는 곤이고 얘는 이는 걸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땅 밑으로 들어갔다, 불이 땅 아래에 걸렸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럼 결국은 낮이 아니고 밤이란 소리죠. 예, 낮이 아니고 밤이다. 그러니까 천도로 얘기하면 그렇고요. 그러면 사람의 인도로 얘기하면, 예, 땅 아래에 밝은 게 숨었으니까 세상이 암흑천지인 겁니다. 반대로 뒤집혀서 불이 위에 있고 하면 대명천지죠. 밝은, 문명이 밝은, 좋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얘가 뒤집혀 있어서, 예, 지금 때가 아주 비색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색한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한 곤란한 상황을 돌파해서 비켜갔는가 하는 이야기로다가 전체를 이어가는데, 최초로다가 지금 괴에, 그러니까 안에 내용에 사람 이름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왕이라는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고, 기자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문왕이 이랬다, 이렇게 해서 기자가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문왕 기자가 뭐를 뜻하는지 알으려면 그 당시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상황들을. 예, 그래서 그 당시 상황들을 이제 이 시간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얘가 튀어나오는 대로 인물 위주로다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 문왕, 뭐 이런 사람, 주왕 이런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는 사람들인데, 문왕 얘기할 적에 문왕 위주로다가 그 주변 상황을 설명하고, 또 주왕 얘기할 때는 주왕 위주로다가 설명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때는, 예, 상주 교체기입니다. 은주 교체기. 그러니까 중국 고대가 하은주 그렇습니다. 하은주 그런데 요 은주 교체기입니다. 교체기. 우리나라로 치면, 예, 여말선초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아마 여말선초요.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 괴를 보면은 초효, 사효가 응이 되고, 요 삼효하고 상효가 응이 됩니다. 요 두 효는 응은 안 되고요. 예, 응은 안 되고. 근데 지금 요게 응인데 지금 때가 비색한 때입니다. 안 좋은 때입니다. 안 좋은 때이기 때문에 얘들은 부부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서로 치고받는 관계입니다. 서로 치고받는 관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로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관계가 있는데 서로 치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물로 상정해서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요 초효는 백이숙제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쭉 나오는데요. 백이숙제라고 있습니다. 백이숙제, 수양산 들어가서 고사리 뜯어보다 죽었다는 얘기는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왜 등장하는지는 뭐 다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요효는 문왕을 지칭한다, 문왕. 그러니까 딱 문왕이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놓고 보면 그렇게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문왕, 얘는 뭐 백숙제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요 효에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요거는 무왕에 해당됩니다. 무왕, 주무왕. 그 다음 네 번째, 요거는 주왕 시대에 새 인자가 있었다는데, 그게 미자, 기자, 비간, 그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미자, 기자, 비간도 어떤 일을 해서, 어째서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현인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걸 이해해야지 이게 또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요 사효 같은 경우는 미자, 개를 지금 거기다 비정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오효는 기자를 비정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상효는 주왕을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문왕무왕은 요거는 주나라 사람입니다. 주나라 사람. 그 다음에 주왕, 그 다음에 기자, 비간, 미자. 요 사람들은, 상나라, 은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쪽을 쳐서, 역성혁명을 한 거죠.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보면, 화지진께 다음에 그 도전께인 지하명의께가 왔습니다. 순서로 말하면 36번째이고, 36은 일지하 36년을,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비색했던 때거든요. 그죠? 비색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36년이 지나고 나니까 81년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또 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연관관계가 있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계산을 해보니까 2017년이던데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15년이니까. 맨날 그러면 재미없죠. 그리고 지는, 여기서 요 지는, 지는, 이거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서 봤습니다. 여기서 명의에서 이는 이거하고 같다라고 놓고 봐야 됩니다. 요 헐상, 상할상, 상처 있다 하는 말요. 요 상. 요 이는 이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랑캐 이 이런 거 또 그 얘기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 명의에서 이는 명의에서 이는 그래서 이는 상이다. 상이다 놓고 보면 밝음이 상했다, 깨졌다. 밝은 것이 깨졌다, 상했다, 망가졌다. 지금 비색한 시절이다, 좋은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진을 나아가다, 낮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집힌 모양이니까 머물다, 밤이다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대명천지, 대명천지 밝은 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진이라고 한다면 암흑천지를 명이라고 말해도 아마 될 겁니다. 이 암흑천지는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가려진 때입니다. 없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땅 아래 치과하고 있는 태양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사람으로 치면 때를 못 만난 군자의 얘기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자기 노력을 무진장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서 때를 만나면 그게 빛을 발하죠. 그런데 때를 못 만나면은 참 갖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가진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현인이다 성인이다라고 치워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빛이 없어졌느냐가 아니고 잠시 가려진 겁니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상태. 예. 보면은 옛날 성인들은 다 나름대로 고생하다 나중에 잘 됐어요. 그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헤맨 일이 있고, 부처님도 뭐 몇 년인가를 또 그런 것도 있고, 공자님도 그런 것도 있고, 다들 고생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들려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보천치고 멍청했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인 군자가 속으로는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왜? 똘똘한 척 하다가 어느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좀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 사태를 모면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대기숙제도 마찬가지로 수양산으로 내뺐고요. 문왕도 그렇죠. 유리옥이라는 데 갇혀가지고서 뭐 자기 아들 끓여서 준 곰국도 먹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 그러한 때 어떻게 처신을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는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자를 한자의 뜻이 무진장 많아요. 예전에 공부하기 전에는 이 많은 뜻을 어떻게 쓰는지 참 궁금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이 많은 것 중에서 앞뒤 글자 맞춰보고 말이 되면 그게 맞는 글자입니다. 앞뒤 맞춰보고 문맥이 맞고 말이 되면 그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이래 보면 오랑캐, 동박, 잘못되다, 상하다, 죽이다, 멸하다 여기서 한 이 세 가지는 거의 좀 무슨 공통점이 약간 있어 보이고요.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좀 공통점이 있는 말이고요. 지금 여기는 뭐 또 전혀 뭔 뜻인지도 모르겠는 게 쭉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괴에서는 상하다, 뭐 잘못되다 이런 정도, 죽이다, 멸하다 요런 정도 의미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요. 우리가 결국 동이란 말이에요. 그죠? 옛날 말로 치면 동쪽 오랑캐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오랑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화해서 또 어떤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를 파자해 보면 큰 대자와 활공자가 합해진 자입니다. 사람이 활을 들고 있는 모양을 본떴으며 옛날 동방 사람들을 이라고 불렀으므로 음을 빌어서 이 글자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방의 종족이라는 뜻도 있어서 파자를 해보면 일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민족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의는 밝은 것, 불이고 땅 아래에 있으니 상한 것이다. 불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역 해석이 난해한 것이 그렇죠. 명의를 밝음이 상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동방이 밝아온다라고 해석을 해도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번영할 거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있습니다. 밝음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 밝음이 태양의 밝음을 말하기도 하고 대자연의 진리가 빛나서 세상 사람들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참다운 진리, 이치, 진리라는 것은 부는 바람 혹은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과도 같습니다. 이 대자연의 밝음은 먼저 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임자가 없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 진리를 공부라고 치면 공부하는 사람이 취해서 그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건 또 좀 다른 얘기인데요. 단양 그 전에 이제 선생님이 계실 적에는 사인한 얘기를
짬짬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도 사이남에 뭐가 있나 하고 2주에 걸쳐서 가서 뒤졌습니다. 예, 무진장 뒤졌는데, 예, 역동 우탁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 있고, 거기 보면 뭐 우탁이 여기 있었다 그러고, 오래된 비석도 커 있고 그런데, 한 40년 전 신문기사를 뒤져보니까요, 그것도 다 그 당시 세운 거더라고요. 옛날에 세운 게 아니고, 한 3, 40년 전 그때쯤 세우고서 이거 세웠다고 신문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렇게 세워놓은 거고, 어쨌든 그 사이남에 가면은 다양한 각자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까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주역과 관련된 여러 유적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제가 가서 열심히 뒤져가지고요. 인터넷에다가 올려놨어요. 보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예,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이 사이남과 우탁 관련해서 자료들을 눈에 띄는 대로 주워 모아가지고, 예, 이렇게 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쭉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또, 아, 이런 얘기도 있구나. 예. 요게 아마 2008년도인가 써놨을 거예요. 예, 2008년도에, 예, 써놨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부터 미쳐 있었어요. 예. 아, 그리고 제 그 사이트에는, 예, 요번에 제목을 제가 바꿔놨습니다. 요렇게. 오래된 미래학하고 주역. 요렇게 제목을, 제가 저기 카페 제목을 바꿔놨습니다. 예. 이제 오행 얘기를 조금 이제 하죠. 옛날 그 중국, 중원의 방위관을 살펴보면 오행과 결부시켜서 중원은 천자가 지키고 통치하며 동쪽은 이족이, 남쪽은 만족이, 서쪽은 융족, 북쪽은, 예, 적족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뭐냐 하면 요 가운데는 그 직할 통치 지역이고요. 요만큼은 그러니까 그 봉건 제후를 세운 봉건 제후지고 그 바깥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외국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외국. 예.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이제 이렇게 또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예. 명이라는 것은 태양이 지하에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판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다시 빛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밤중에 온 들판을 헤맨들 제대로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예, 해가 여기 있으면 화지진이고요. 해가 여기 있으면 지화명입니다. 해가. 그죠? 그러니까 돌긴 내가 돌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위에 있었다 밑에 있었다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악이 난무하고, 예, 선이 축출되는 때이며 나라에는 소인이 기세를 잡고 선한 지도자가 고립과 박해를 받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군자나 현인은 자신을 숨기고 바보처럼 반항 없이 유순한 태도로 살라고 이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말하면, 우리의 때로 말하면 일제 36년이라고 말해도 될 테고요. 고려말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고려말 상황은 뭐 암군이 아니고 힘이 없이 그냥 막 아래에 휘둘리다가 잘못된 거니까요. 어쨌든 그 통치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할 때, 그러한 때의 일입니다. 그러한 때의. 그리고 또 이걸 읽다 보니까 느낌이 뭐냐 하면, 결국은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망했긴 망했을 텐데 그렇게까지 나빴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역사는 승리자가 쓰는 겁니다. 예, 승리자가. 우리 지금 옛날 거 그나마도 신라계 쪽 역사는 좀 있지만 백제는 땅 한 파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게. 왜? 사거리 다 밀어서 도륙을 시켰기 때문에요. 예, 여기 저 주역 건깨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건깨 쭉 보다 보면, 예, 그 마지막에 용구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견 굴룡호대
무수하면 길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나서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나서지 말아라. 여기서 수는 머리가 아니고 우두머리 앞에 서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많을 때 너무 앞에 서려고 그러다가 다친다 이런 얘기죠.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면 나서지 아니한다라는 말과도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나서는 거하고 명의 때 안 나서는 거 상황 자체는 다르지만 그런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역에서는 많은 동식물의 이름이나 자연의 이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런 이름들을 전부 다 따로 가려 뽑아서 만들어 놓은 책도 있습니다. 제가 논문 냈던 것 중에서 주역유초하고 희경유치인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역유초는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 거라서 글자를 못 읽어가지고요. 반년을 그거를 돋보기를 펴놓고 읽었는데도 모르는 자도 많고 틀린 글자도 많고 그때는 모르고 냈는데 지금 보니까 누가 알아볼까봐 겁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희경유치는 조금 좋아졌어요. 그리고 주역유초는 또 처음에 논문을 냈더니 선생님이 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도 돼요? 그랬더니 내래. 그러면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한 3분의 1은 잘라버리래요. 저는 다 읽지도 못하니까 잘라버릴 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라요? 그랬더니 아무데나 네 맘대로 막 자르래. 왜? 그래도 그거 볼 사람 별로 없대요. 그렇게 이게 등 떠밀어 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역유초는 아마 그 당시 원본이 제가 찾아보면 어디 그 당시 만들었던 원본이 있을 거예요. 그나마 그 많이 틀린 원본이라도 있는데 논문집에 있는 거는 그건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중간중간 막 덜어낸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기는 이 명의교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문왕이 그랬다. 이런 경우에 또 기자가 그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왕이지하니라, 기자이지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했는지 이제 알아야지 이제 문왕이 그랬다는데 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이 이때 성인이 출현한다는 암시가 아닐까 하는 그 책에 있습니다. 연구해 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역시 좀 비색하고 이럴 때 영웅이 나오죠. 좋을 때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편하게 있다가 지금 우리가 성웅 이순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병이 편하게 있다가 의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명의는 명의라는 그 명의의 그 때나 그때 그 사람들은 성인과 같이 외유내강한 사람으로 안으로는 세상 만사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드러내야 할 때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런 거 있죠. 왜? 몰라서 못하는 거 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는 경우가 다르죠. 알면서도 안 하는 거는 안으로 내심 그래도 딱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못하면 늘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거하고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 마치 문왕이 유리옥에서, 유리옥은 유리라는 그 지명이고요. 옥은 그 감옥입니다, 감옥. 찾아보니까 유리라는 데가 상나라 수도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 지명이 있더라고요. 이따 지도 보여드릴 건데요. 유리의 그 옥에서 역을 연구하여 세상 이치를 알았지만 때가 이를 때까지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과 같으며 기자가 거짓으로 미치광이 노릇을 하여 주왕을 속인 것과 같다 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왕이지는 함축하면 요 얘기고 기자이지는 함축하면 요 소리입니다. 함축을 해서 말을 하면요. 아마도 저 클적의 무협지를 많이 봤거든요.
그 요즘에 무협지가 도움이 솔직히 좀 돼요. 그때 그 뻥 이런 소리가 아 이게 이런 소리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예, 무협지의 노화순청의 경지에 이르면 태양일이 갈무리 되고 백면서생 같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경지가 크게 이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세상을 아주 예, 경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노화순청도 예, 요번에 정리하면서 사전을 찾다 보니까요 저런 글자더라고요. 처음 그전에는 다른 막연하게 다른 뜻을 알았어요. 예. 화로로 짜요. 그죠? 화로불이 극에 이르면 예, 아주 파란색으로 변환되는데 평소엔 빨간색이었었잖아요. 파란색으로 변환됩니다. 그게 노화순청에 이르면. 백면서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명의 공부를 하는 것을 예, 관이나 경공부에다가 비교를 한다면 4차원의 경지에 돌입한 것이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된다고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예, 관공부, 경공부를 제가 아직 명쾌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는 경공부입니다. 예, 글을 놓고서 글의 그 내용을 따라서 가는 거고요. 저 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책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뭐 면벽 3년 해가지고 아는 그런 거를 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서로 같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서로 같이 가야지 한쪽만 가가지고는 예, 공부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관 저거를 전에 한번 갔었죠. 제가 한번 저기 고령 갔었습니다. 고령 가서 사흘째 밤을 새우고 왔는데 어쨌든 지나고 보니까 그때 기억이 꽤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또 기회가 되면 또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래 한 번을 그래고는 그만 뭐 호응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만 못하고 말았어요. 한 해 했었는데 그때 한 부산 사람들하고 한 10명 모여갖고서 이틀 저녁을 샜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이한 경험이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그 그림을 위에다가 예. 문왕 무왕의 이제 가계입니다. 가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는 문왕 무왕 그렇고 성왕 여기까지는 이제 이 주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무왕이 줄을 세운 왕입니다. 성왕은 9살에 물려받은 왕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관계에는 주공단이 있죠. 주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계는 선조니까 그렇다 치고 요 문왕은 나중에 추전왕입니다. 추전왕. 지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문왕이라고 추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주나라의 왕은 무왕입니다. 무왕부터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문왕이 예, 그 나라를 세울 만한 세력을 만들어준 사람이죠. 만든 사람이니까 문무를 같이 얘기합니다. 문무를. 네. 성왕은 나이가 어려서 9살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주공이 섭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문왕이 죽고 4년 후에 이 주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안 있다가 또 무왕도 마주 죽고 이 성왕이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권만 뺏었지 아직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는 게 많았던 때예요. 그 결국은 보면은 주공이 성인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이 사람의 역할로다가 주나라의 그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의 역할로다가. 그리고 저 사람은 9살짜리 조카를 왕으로 세우고서 정치를 하다가 물러났으니까 그거를 지금 후세 사가들이 아주 높이 사는 겁니다. 그것을. 예. 여기서 지금 시간으로 오시라는 거는 대명해서 밝았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목의 사회고 북의 사회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예, 말합니다. 그리고 문왕은 주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으나 자기 대에 하지 않고
무왕 때 정벌을 하였다. 그래서 문왕을 성인이라고 한다라고 여기 써놨는데 문왕이 왜 자기 대에 안 했는지 좀 자료를 찾아볼 석연치는 않습니다. 석연치는 않은데 어쨌든 모두 칩시다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야 이래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문왕이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무왕에 관한 기사입니다. 무왕에 가서 중국의 주를 건국한 왕으로서 기원전 1046년에 서쪽 제후들을 규합하여 상을 멸망시키고 또 상은 은하고 같은 겁니다. 호경으로 도읍으로 옮기고 봉건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때 봉건제도가 최초로 된 겁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겠고 BC 1043년에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고 3년 후에 죽었습니다. 3년 후에. 이름은 발입니다. 발. 별발자 발이고 이 사람들은 성이 희씨입니다. 희씨. 성은 희이고 이름은 발입니다. 주문왕. 여기서 주는 통일주나라가 아닌 제국주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문왕 희창의 둘째 아들이므로 중발이라고도 한다. 백중숙계 하는 게 그 순서거든요. 백이 숙제하는 건 백이는 형이고 숙제는 동생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부 숙부 하잖아요. 우리 그 말입니다. 서주시대의 청동기에는 무라는 글자를 이렇게도 써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자료가 있고요. 기원전 1050년 무렵부터 희창의 뒤를 이어서 관중평야에 중심지를 둔 주족을 이끌었으며 서쪽 제후들을 규합해서 상을 멸망시키고 주를 건국하였습니다. 저 관중이 어디냐 하면요. 섬서성 시안요. 가보신 적 있나요? 시안 화산 있는 동네요. 그 동네가 이 무대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는 이제 무왕, 희발에 관한 이야기 있었고요. 요거는 주왕, 이 껌버리던 주자라 그러는데요. 이런 주자 씁니다. 주왕. 그러니까 이 주자 아닙니다. 이 주자 아니고 요 주자 쓰는. 그러니까 상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상 말기의 주왕은 연못을 술로 채우고 고기를 숲처럼 매달아 놓고 즐긴다는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생활했으며 녹대라는 궁궐을 짓느라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의 원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무왕은 상을 정벌하라는 희창의 유지에 따라 희창은 문왕이에요. 문왕. 희창은 문왕이고 무왕은 이름이 발입니다. 유지에 따라 태공망, 강태공과 주공, 희단, 그 다음에 소공, 희석 등을 중용하여 세력을 키웠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주공은 이름이 희단이고요. 소공은 그 밑에 동생인데 희석입니다. 희석이고 이 사람들은 전부 무왕의 동생들이죠. 무왕의 동생들. 동생들도 많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도 반란해서 막 패 죽이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우리 조선 초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요. 그런 일하고 같은 게 있습니다. 중용하여 세력을 키웠습니다. 기원전 1048년 무렵에는 맹진에서 맹진이 그러니까 황하강 건너가는 그 나루입니다. 그래서 800여 제후들의 회맹을 이끌며 서쪽의 제후들을 규합하였고 여기서 설하는 건 어디냐 하면 지금 상나라의 수도는 조가라는 곳입니다. 조가라는 곳인데 거기에 서쪽에 제후국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왕을 서백이라고도 말합니다. 서쪽 제후다 이렇게 해서 서백이라고도 말합니다. 규합하였고 기원전 1046년에 이걸 연대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대충 1100년 전 이렇게 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다 보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나왔는데 지금부터 3000여 년 전 지금부터 3000여 년 전 그렇게 우리나라는
네, 뭐 역사도 별로 없을 뭘 했는지 모를 때 그때 얘기입니다. 부패한 주왕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세우면서 뭐 이런 다양한 부족들과 연합하여서 상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00승의 전차와 4만 5천 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린 주군은 하남성 목야에서 상해 70만 대군과 맞섰는데 좀 잽도 안 되는 숫자예요. 예, 이걸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적은 수의 병력으로 승리한 전투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섰는데 상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노예병들의 반란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패배한 주왕은 녹대에서 자살하였고 상은 주에게 점령되어서 멸망하였습니다. 결국은 노예병들이라는 것보다도 군기가 제대로 안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군기가 서 있으면 노예든 말든 뭐 어쨌든 될 텐데 군기를 제대로 안 세워놓은 거죠. 그 이후에요. 그 목야 전투 이후에, 예, 이후 얘기입니다. 무왕은 지금의, 산시성. 협서성, 섭서성, 아니죠. 섬이에요, 저 글자. 예, 섬서성. 요즘 그 중국 발음하고 저렇게 써놓은 거하고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한글로다가 요새 발음 써놓으면 이게 한자로 뭐지를 찾다 막 못 찾고 막 이랬어요. 섬서성. 서안 부근인 호경으로 도읍을 옮기고, 지금 그 서안 도심 바로 옆에가 호경 옛 땅이라 그럽니다. 차 타고 한 20분 거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도읍을 옮기고 아버지인 희창에게 문왕이라는 시호를 부여하였다. 결국, 예, 문왕은 왕 노릇했던 왕이 아닌 겁니다. 네. 그리고 상해 주왕에게 간언을 하다가 살해된 비간을 다시 장례 치르고, 예, 이 상나라의 세 은자라 그랬는데 비간, 미자, 기자 세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그렇죠. 저 사람한테 잘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사람들 역할을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나라 정몽주 같은 역할로 봐요. 예, 신진세력한테 맞아 죽었지만 나중에 향교에도 배양될 정도로다가 떠받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장례를 치르고 유폐되어 있던, 갇혀있던 기자를 풀어주었다. 그래서 기자는 살았죠. 기자는. 왜? 미친 척 하고서 나 미쳤다 이러니까 그만 당신은 뭐 그냥 천해부로 두자 이랬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살아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조선으로 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라는 말도 있다는데 많이 찾아보니까 그건 또 뻥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지 아닌지는 예,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할 테고요. 연대는 비슷하나? 예? 연대는 같다. 좀 차이 나요. 기자연대요. 예. 하여간 예, 근데 그렇다는 말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다 얘기를 끝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상을 멸망시키는 데 공을 세운 부족이나 공신들에게 대규모로 분봉을 하여 봉건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다른 부족들에게 분봉도 하여 신농의 후인들은 초에, 황제의 후인들은 개, 그리고 요의 후인들은 축, 그런 데에다가 쭉 분봉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봉건이라는 그 최초죠. 그 당시에 이 공세운 사람들한테 띄워주고 자기 일가 친척들한테 영지를 띄워줘서 예,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주왕의 아들을 살려주었대요. 주왕의 아들 무경을 그 자기가 있던 그 조가 상나라의 수도였던 그 조가가 은혜하고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가는 이 사람이 죽을 때 망할 때 조가고 은은 아마 고전일 겁니다. 수도에서 옮겨다녀서 상해 수도에서 은에 머물게 하였으며 주왕의 이복형인 미자계에게는 상해 제사를 잇도록 하여 예, 송의 제후로 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미자계가 아니고 미자계입니다. 근데 이 미자도 자기 이름이 아니고 요 미 땅에다 봉해줬던 사람, 예, 개,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 기자도 그렇고, 기자도 그게 본명이 아니고, 기 땅에 봉해졌던, 그러니까 제후, 그런 의미입니다. 기자, 그런 의미가. 미자, 기자, 이런 게요. 비가는
그렇지 않고요. 예. 그 지금 주왕에 이 사람들을 제후로 봉했습니다. 무경도 지금 봉토를 주어서 주고요. 미자도 주고. 예. 그러니까 목적이 무경을 한 거는 그 상나라의 유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했답니다. 막 치고 들어가면 자기네 우왕좌왕 할 거니까 자기네 그 사람한테 줘서 통제하도록 했고, 또 미자는 상의 그 신주를 모시라고, 조상을 모시라고 또 봉토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줘놓고서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그 주변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관숙, 희선, 채숙. 예.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포진을 해서 제후를 줬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예, 다 죽습니다. 예.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자신의 3명의 아우들을 분봉하였다. 관숙, 희선을 하남 정주에, 채숙, 기도를 채땅에, 그리고 곽숙, 희철을 곽에 제후로 봉했으며 이를 삼감이라고 하였다. 요 3사람이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요 말이죠. 삼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건국에 공을 세운 태공만 강상에게는 제나라, 지금의 산동에 있는 곳을 주었고, 주공단에게는 노나라를 주었습니다. 요 노나라가 나중에 공자가 태어난 고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주공을 멈청나게 떠받들기도 하고 그러죠. 예, 지금의 산동 곡부를 소공에 주었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왕은 주를 건국한 지 3년 만에 죽었고, 그 뒤를 이은 성왕은 아직 나이가 어렸으므로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다 보니까 또 왕위를 이었다는 설도 있다라고 써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땐 저런 말은 없었어요. 네. 그 무왕은 아버지인 문왕과 함께 예. 이런 요순 우탕 이런 사람들과 함께 후대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숭앙되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왕이 나이가 90몇 살에 죽었다 그랬는데 9살에 아들이 있다는 거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0몇 살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차라리 50몇 살이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0몇 살에 9살짜리 아들을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예? 예? 가능해요? 88에 64세면 되는데. 아니, 여기 참 어르신들 많으니까. 한 70까지도 가능하신가 나 모르겠어. 아니, 마음은 있겠지만, 라는 거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마음은. 제가 복지관 수업을 하는데요. 어른들 메일을 가르쳐줬더니, 그 뒤에서 해보니까, 바로 야동 보시더라고. 그래서, 마음은 있다. 근데 못 본 척하고 있죠. 왜, 아는 척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내놓고 보죠. 그래서 아예 못 본 척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예, 한 80 넘으신 어른이 계시는데. 아이, 늦게도, 예. 78에서 아들 낳으신 분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양반이 재혼을 하셨는데, 여러 번을 하다 보니까 부인하고 나이가 부부간에도 한 40살. 차이 나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수를 해가지고, 그분은 한 백수 해고, 양산 세상. 그런 사람들. 제가 보기엔 장모보다가 나이 많은 분도 봤어요. 아니, 있을 수는 있죠, 그거는. 재혼하면서 젊은 20대하고 하면 장모보다 나이 많지, 당연히. 한갑쯤 된 사람이 20대 여자 구하면은 당연히 장모보다 나이 많죠. 아니, 금성에도 예,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재혼하는 거. 맞습니다. 제 큰 동서가 제 장모님보다 몇 살 차이 안 나요. 제 큰 동서가. 우리 식구가 막내인데,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른이나 뭐 맹 똑같이 보여 우리는. 처갓집이 형제가 여럿인데 한 10살 남짓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나이 차이가 그래도 날 수 있잖아요. 예, 또 옛날에 일찍 결혼하고 하니까. 그동안에 이런 소문이 있는데 뭐가 저기 어머니하고 딸하고 한동갑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시간이 뭐 가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됐네. 어쨌든 쉬었다 해요. 이거 어차피 하루에는 다 얘기 못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무진장 많아가지고요. 예. 커피 한잔 하시고 예 하겠습니다. 뭐요? 그 저기 해석이요? 해석이 말이야. 아 해석이요. 해석은 그러니까 문장에서 앞뒤 맞춰보고 귀 맞춰야 돼요. 제가 해보니 그래요. 더는 모르겠고 거기다가 또 저 인명 지명 나오는데 그게 인명 지명인지 모르면 머리 터져. 이거 해석을 하려면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돼. 나중에 저 번역본 이래 뒤져보면 그게 인명이나 지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딱 빼고 보면 또 보여. 예. 그래서 어쨌든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지. 맨 뒤에 계시니까 사진 한 번만 찍어줘 이따가요. 여긴가 저긴가 여기까지가. 야 이거 큰일 났다. 65페이지거든요. 지금 14페이지밖에 못 왔어요. 이게 페이지 수에. 그럼 별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한 30페이지 나가겠네, 그죠? 그럼 맞네. 그럼 맞네요. 예. 예, 이거 하다 보니까 또 뭐 몇 승 하는데 천승지국, 만승지국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전쟁할 적에, 예, 그렇게 끌고 나올 수 있는 게 천자면은 만승지국이고, 제후면은 천승지국이고, 뭐 저 사나 이러면 뭐 백승지국이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승하면은 천자다. 통칭으로 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요소리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지금 요건 좀 다른 얘기가 여기 섞여 있던데 요 얘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약간 다른 얘기가 좀 섞여 있었는데 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적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는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의 문화권이 달랐다고 합니다. 지금 지도를 뭐 이따가 보면 되겠지만요. 중국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요. 황하는 그러니까 북경이 여기쯤이고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 밑에는 하나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예. 이건 하고 이건 강입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를 보다 보면 하 그러면 무조건 이강 이름이고 강 그러면 이강 이름입니다. 우리는 강 하면은 약동강, 뭐 영산강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강 하면은 이강, 장강, 이강이고 예. 하 하면 이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큰 강 두 개거든요. 그리고 이 끝에 여기쯤 이렇게 매달리는 강이 뭐 낙수, 위수 뭐 그런 게 여기쯤 있고요. 여기쯤이가 저기 섬서성 시안입니다. 함양 그리고 호경 뭐 그런 데가 여기쯤입니다. 이렇게 아래 위가 지금 달라서 이거를 섞어서 하려고 많이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탕편책은 서전의 홍범편에 나오는 것으로 왕조 정치를 하는 방책입니다. 한문제의 백만호 이주나 우리나라 사색 당파에 대한 영조의 정책이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탕편책 써놨는데요. 우리가 탕평책 얘기하잖아요. 역사 시간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편자도 되더라고요. 이름이. 예, 탕편이 맞는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 뭐 탕평 어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예, 주나라 문왕의 위대성은 은나라 마지막
주왕의 포악성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고 이름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승자의 역설에서 또 이쪽을 미화하고 저쪽을 너무 까뭉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이걸 쓰면서 들었습니다. 주왕의 포악성을 예로 들어보면 은나라의 그러니까 주왕의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은나라에 3명의 어진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은유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자, 개, 왕자, 비간, 기자 요렇게 있었습니다. 요렇게 있었는데 요 미자는 요 주왕의 배다른 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실의 부인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서 왕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간하고 저 기자는 삼촌입니다. 삼촌인데 요 주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제을규매라는 게 이제 시집가고 말적에 나오는데 제을이 주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요 주왕은 나중에 준 시호예요. 시호 죽고 난 다음에 준 시호고 제신입니다. 제신이 이제 그 주왕의 이 명칭이고 이 사람 아버지가 제을입니다. 제을. 그러니까 가불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야? 어디갔어? 이제 이 사람 한 사람 이제 한 얘기가 나오죠. 왕자 비간이 충신으로 주왕의 간언을 하여 오탑니다. 천자의 폭정에 대한 충고를 하니 주왕이 이에 비간을 사로잡아서 성인의 심장에는 심포가 7개가 있다고 하니 만나 봅시다 하고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고서 미자는 신주를 훔쳐가지고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는 도망도 안 가고 어떻게 그러다가 나 미쳤어 하고서 거짓으로 미친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아까 그 무왕이 정벌을 하고 나서 풀어줬다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양광 그러는데 이건 좀 어려운 글자인데 거짓 양자입니다. 거짓으로 미친 짓 한다는 것은 때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죽겠으니까 때가 아니라서 마음속으로 어째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겉으로는 미친 척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이다. 지금 이제 요게 지금 누구죠? 요게 기자죠. 기자. 기자이지 아니라 기자는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뒤에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안경을 안 쓰니까. 요 사람이 이제 문왕이라고 이제 나오는 걸 제가 푼 겁니다. 뭐 누가 보고 그랬겠어요? 그냥 생각으로 그려놨겠죠. 뭐. 그래서 여기서 목야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야대전. 목야대전이 뭐냐 하면 주 무왕이 상나라를 마지막으로 친 전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전쟁놀이 하는 거예요. 문왕이 죽자 아들 희발은 무왕입니다. 희는 성이고 발은 이름이고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무왕이다. 무왕은 태공망은 강태공 얘기예요. 고든 낚시하는 강태공요. 태공망을 스승으로 모시고 동생인 주공단, 소공석을 태공망의 조수로 삼아서 나라의 정치를 정돈하고 군사를 훈련하면서 상나라 주왕을 토벌할 준비를 하였다. 이때 상나라 주왕의 폭정은 극에 달했다. 상나라의 귀족인 왕자 비간과 기자 미자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여 입이 닳도록 충고를 했으나 주왕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람이 비간이죠. 이 사람이 비간이라고 나와 있던 사람인데 이것도 누가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잘 되다가 또 이 모양이야? 그 충고를 했는데, 입이 닳도록 충고를 했는데, 주왕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비간을 죽이고, 잔인하게 가슴을 갈라 심장을 꺼냈다. 도대체 비간의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는 이유에서였다. 주왕의 잔혹함이 이 지경에 이르자 기자는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결국에는 노예가 되어서 옥에 갇혔다. 미자는 나라의 미래가 없음을 알고 은혜 수도인 조가를 떠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가라는 게 가만있어 봐. 노래 가짜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노래 가짜? 노래 가짜예요. 하여간 조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조가가 그 당시에 은나라 수도입니다. 저걸 저렇게 써놔서 저 조가가 무슨 오탄 줄 알고요. 저것도 한참 찾았어요. 그랬더니 한자에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동네 이름이 조가였었대요. 기원전 11세기 상나라 주왕이 민심을 11세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040년 50년 그때쯤이죠. 상나라 주왕이 민심을 잃었음을 안 무왕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병법에 정통한 태공망에게 군사 5만을 주어서 아까 4만 5천 5만 대충 그래요. 주어서 황하를 건너 동쪽으로 쳐나가게 했다. 그리하여 맹진에 이르니 맹진은 이제 지는 나루진자니까 아마 그 항하 그 강 어디쯤이에요? 800 제후들이 모여 있었다. 무왕은 주왕의 흉악함과 잔인함을 성토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서 주왕을 토벌할 것을 호소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아까 저 초효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무왕의 군대들이 동쪽으로 진군하던 중에 노인 둘이 앞을 가로막았다. 무왕을 만나겠다는 것이었다. 이 두 노인은 고죽국 구왕의 아들로 형은 백이이고 동생은 숙제였다. 그래서 둘 합해서 백이숙제. 여기서 백은 형, 제는 숙은 동생. 그렇습니다. 고죽국 국왕이 숙제를 총애하여 왕위를 물려주자고 하자 백이는 고죽국을 떠났다. 그러자 숙제도 왕이 되기 싫어 고죽국을 떠나 모습을 감추었다. 옛날에 볕단 들고서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있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제 그런 연출이 된 것 같아요. 감추었다. 그들은 문왕이 살아있을 때 지금 이제 무왕이 정벌할 때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나타난 거니까요. 살아있을 때 주나라로 와서 살았는데 무왕이 주왕을 토벌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나와 무왕의 군대를 막으며 이런 대형 무도한 일이 어디 있냐 하고 질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 형제가 그러니까 올곧기만 했지 세상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모르고 죽으려고 이제 그죠? 기자 이런 사람들도 거짓으로 미친 척 했는데 때를 모르고 이제 지금 있는데 태공망이 여기서 무왕은 그렇게 안 했다 그래요. 태공망이 장수들에게 명하여 죽이지 말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게 했다. 나중에 그들 형제는 수양산으로 들어가 곡기를 끊고 자살했다. 사기충천한 무왕의 군사들은 승승장구로 전진하여 며칠 후에 조가에서 70리 정도 떨어진 이 70리가 요새 70리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가는 찾았는데 목야는 정확히 어디쯤인지 난 지도상에서 봐서 모르겠어요. 목야에 이르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게 그 당시 지도인데요. 이거 인터넷에서 따온 지도인데요. 지금 보면 요게 황하입니다. 황하. 요렇게 이쪽으로 가면 동쪽이고요. 요렇게가 황하입니다. 황하고 여기가 섬서성 지금 시안입니다. 시안. 여기가요. 그렇고 지금 은나라, 상나라는 수도가 조가 여기입니다. 조가 여기고 이따가 제대로 된 지도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조가 여기고 지금 주나라, 그러니까 제후국 주나라는 여기쯤입니다. 제후국 주나라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쳐가는 거죠. 여기가 이거 뭐야? 가만히 있어라. 여기가 맹진이고요. 그 다음에 조가에서 70리 떨어진 목야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전투가. 그리고 요 조가에서 조금 올라간 여기쯤에 그 유리성이 여기 있습니다. 유리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나라가 저기를 쳐서 수도로 옮깁니다. 수도로 옮기는 데가
지금 섬서성 그 옆에 있는 호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호경. 그 바로 건너편에는 함양도 있고요. 다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양산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수양산은. 그러니까 이 전투 행진이 가는 중에 아마 여기쯤에서 백이숙제가 나와서 한마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이숙제가 있던 고향 고죽국은 한 여기쯤에 있습니다. 이 지도상에서 보면. 북경 베이징 위쪽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상나라 주왕은 황급히 군사를 70만을 긁어 모아서 자기가 직접 거느리고 목야로 달려나왔다. 그는 70만으로 무왕의 5만을 물리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상나라의 군사의 대부분은 노예이거나 동익에서 잡혀온 포로들이었다. 주왕의 학대를 받아온 그들은 오래전부터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다. 그러니 누가 주왕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려고 하겠는가? 무왕의 군대가 진격해오자 그들은 모두 창끝을 되돌려 상나라 군대를 공격했다. 70만 대군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태공망은 군사를 지휘해서 상나라 수도인 조가로 돌진했다. 저도 이 부분에서도 태공망이 전략을 잘 짰으면 잘 짰으면 몰라도 모두 돌아섰다가 나라가 망하려니까 뭐 저렇게 됐겠죠. 되기는 결국 나라가 망하려니까 규율이 안 쓴 거죠. 규율이. 탄각오리만 들고 옳고 왕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조가를 겨우 빠져나온 주왕은 그날 밤 녹대로 가서 숨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라 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자 녹대에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궁궐에 불을 지르고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다. 무왕은 상나라를 멸망시킨 후 도읍지를 풍에서 호경으로 옮겼다. 여기서 풍은 여기고 호경은 여기 강이니까 여기쯤입니다. 요 대려 써있는 여기쯤이 거기입니다. 이제 또 이 얘기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일단 말을 끊고요. 예. 명의께는 밝음이 상했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인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인물들에 대한 주변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은주의 역사 가운데 은과 주의 교체기, 예, 상주 교체기의 지금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예, 주나라 창건사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기원전 11세기 정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예, 문왕, 무왕, 성왕, 주공단, 태공망, 그리고 그 옛날 인물들 중에서는 주왕, 비간, 미자, 기자, 그리고 백이숙제, 요렇게 지금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 괴에서는 문왕, 무왕, 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왕 나오고 미자, 기자, 백이숙제, 요렇게 저 괴에다가 비정을 해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예, 여기서 요게 초효가 백이숙제, 그 다음에 2효가 문왕, 3효가 무왕, 그 다음에 요게 미자, 개, 요게 기자, 요게 주왕. 예, 요렇게 비정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기 효사에 가면요. 요거는 지금 또 저기 다른 책에서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뭐 역사 얘기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찾다 보니까 요 괴를 명쾌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립니다. 명이란, 예, 명이란 요 이가 상할이 이자리니까, 예, 밝은 것이 깨진다, 그 말입니다. 현명한 것이 상해를 입음을 말한다. 명이란 말 자체가 진의 경우와는 반대로 태양이 땅 밑에 떨어져서 암흑이 지배하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명의 때는 뭐냐? 예, 주왕이 통치를 하면서 아주 악정을 펼치고 있는 그런 때다. 지금 그거를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리석은 자가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모처럼 재능 있는 부하를 억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에서 보듯이 맨 위에가 이 주왕이거든요. 이게 주왕이고, 예, 이 밑에는 현인들이죠, 전부. 그렇게 이제 상정을 한 겁니다. 이러한 때에 무리하게 재능을 발휘해서 국면을 타개해 보려고 한다면 곧장 주위로부터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괴상에 나타난 대로 밝은 지혜를 어리석은 표정으로 숨겨놓고 점차로 내면의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바보 천치라는 말을 듣는 편이 낫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예, 지금 저 주왕 빼고는 나중에 다 성인입니다 하고서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돌아가라. 예. 그리고 자연에 비유해서 말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사람에 비유해서 말을 한 거고요. 태양이 땅 속에 숨겨져 있는 상태가 명의이다. 이러한 때를 또 인도로 비유해서 말을 한다면 안으로 밝은 지혜의 덕을 감추고 겉으로는 유순한 태도로 순정하면서 그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왕은 이렇게 해서 유리옥에서 어려운 난국을 견뎌냈습니다. 문왕이 이제 주왕이 보기에 좀 신통치 않으니까 잡아다 넣겠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읽어보면 저기 뒤로다가 뭐 백 쓰고 돈 찔러주고 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문왕이. 그게 이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뭐 저 증마장하면 뭐 기라리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문왕은 이렇게 해서 유리옥에서의 어려운 난국을 견뎌낸 것이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지조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 밝은 지혜를 숨기고 폭군의 학정 밑에서도 자신의 지조를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다. 기자는 이렇게 해서 뭐가 좀 이상하다. 맞나? 요 내용이 지금 좀 이상해요. 잘못 들어간 거. 지금 이 얘기하다 문학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 밑에 들어가야 될 게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학 얘기요. 은나라 주왕의 학정에 의해서 민심은 제후의 한 사람이었던 여러 그 봉건 그 제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주의 문왕에게로 몰렸다. 주왕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문왕을 유리옥에 가뒀으나 문왕은 고요히 고난을 이겼다. 문왕의 아들 무왕대에 와서 주는 은을 쳐서 주왕조를 세웠다. 요건 딱 그 문왕에 대한 또 얘기고요. 기자는 그 주왕의 숙부인데 주의 그 즉위를 반대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의 원망을 샀다. 주왕이 즉위한 후에도 포악한 정치에 대해 가끔 간했으나 듣지 않아서 결국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노예 생활로 몸을 보존했다. 이런 기자 조선이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설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자료를 읽어보면요. 주왕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었다 그래요. 똑똑한데 자기 주장이 세서 남의 말을 좀 안 들었다고 얘기를 또 나오는 데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명의계의 그 주변 상황들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이런 얘기요.